네, 마감 요정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탄탄하게 전략 세워주고 계신 내일도 PC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요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수기 김도영입니다. 네, 상승 시 매도 관점 가지자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계속 그 뷰가 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시장에서 오래간만에 환율과 함께 연동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들어가고 있는 선물 시장 쪽의 추이 높과 그리고 미결제 약정 추이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여전히 고점 상승 부분에 대한 매도 전략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저도 노란톡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매수 타이밍 자체에서 이제 잘 잡아놓고 매도를 잡았죠. 매도를 잡고 나서 이제 강하게 시장을 연동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 만약에 저로 인해서 너무 좀 빨리 팔았다라는 부분에 위험성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 복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 반드시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흐름들로 제가 파악하기보다는 실제 선물 시장 쪽의 변동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 자체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공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바꿨습니다. 보시면 시장 자체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릴 때 외국인들이었고요. 변동성이 외국인들의 커플링을 해서 움직였는데요. 특히 오후 들어와서부터 이 매수 강도 자체가 상당히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으로 여전히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망이를 짧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 또한 여기서 특징적으로 놓고 본다면 업종에 대한 순환매 쪽을 좀 잘 봤는데요. 어제도 많이들 좀 궁금해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권주에 대한 상승,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다 보니까 역시 언제나 좀 같은 패턴들이었었죠. 그래서 강하게 급하게 조금 올라와 있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따라가도 될까요? 라는 의견을 주었을 때 저는 굳이 여기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파동 자체가 지금 한 번 더 걸려들었기 때문이죠. 어제 기준에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측정 고점 부분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역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갭상승 부분까지는 살짝 눌렸다가 갭상승 부분에 도전을 좀 했었지만 역시나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이 됐다라는 것은 시장에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업종의 순환매 마지막 끝파동까지 조금 열리는 부분이겠고요. 이 바텀 터치를 누가 받았나라고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종목 장세는 아직 남아있느냐라고 체크했던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우리는 이제 이익 실현하고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삼성생명 포인트를 좀 놓고 보면 금융주에서 순환매 쪽으로 바로 증권주 이후의 바텀 터치를 이 보험사 쪽이 좀 받아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 쪽인데요. 측정 고점은 이제 살짝 뚫어냈죠. 그러면 앞에 있는 또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마디가를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 다시 제가 이제 계속 보는 거는 종목의 힘이 계속 비축이 돼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는 부분이겠죠. 현재 저 같은 경우 지수 매매에 따로 국밥,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따로 국밥으로 두 마리의 국밥을 좀 계속 챙겨내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놓고 시장에 종목 힘이 계속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콜마 B&H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어제 저녁 뉴스들이라든가 MBT를 통해서도 체킹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감싸주면서 돌발적으로 강하게 좀 들어올려주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측정 고점만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보유자라든가 추경물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늘 되게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소형주 쪽으로 잠깐 여기서 그림만 그려드리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죠. 요렇게 되게 짤막하게 이번 주 요렇게 쌍고로 만드는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갑자기 오후에 차익매도 쪽으로 요렇게 장대 음봉. 이 콜마 B&H하고는 좀 다르게 요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요 반대 패턴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측정 고점 부분만 활용해서 트레이딩한다라는 관점. 아직까지는 종목 힘이 여전히 순환매 쪽으로 살아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에 김도영 전문가가 말했던 생각보다 너무 빨리 팔아서 아쉽다는 의견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가 또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SK이노베이션 3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또 DYP-NF도 11%대, HDC도 1.3%대, 또 AFW도 2.7%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DYP-NF랑 AFW 먼저 에이스 해주신다고요.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딱 요거 하나만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언급드렸던 게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기준에서 8월 4일 날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갔는데요. 이때 포인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시장 분위기를 다 떠나서 지수 부분을 하고 떠나서 표현을 해도 먼저 쉬었느냐 쉬지 않았느냐 업종을 먼저 잡자라고 표현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노란톡을 통해서는 폐기물 부분의 관련주들을 계속 표현을 드려가지고 오늘 또 다들 수익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먼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잡는다라면 역시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좀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DYPN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앞에서도 표현을 드렸죠. 이런 고점 부분에 대한 플레이 부분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8월 4일날 언급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8월 4일날 그치만 이렇게 단순하게 딱 놓고 보면 거의 고점에서 이제 이 물량을 소화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눌림목을 잡고 트레이딩한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눌림목이 조금 약하게 들어왔었죠. 위아래를 흔들어대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뽑아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앞에서 표현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중고점을 만드는지 그렇다면 여기는 뭐다? 무조건 빠져나오는 자리다. 라는 관점 꼭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역시나 DYPNS 같은 경우는 이번 매수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유자 영역인데요. 13,800원 부분을 이탈한다면 일단은 다 때리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뷰를 좀 잡아왔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순환매 쪽이 아직 안 들어왔고 먼저 이제 쉬었다라는 포인트 분명히 잡자라고 했죠. 앞에서 보니까 먼저 잘 쉬었네요. 자, 내가 친환경차 관련 쪽,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의 부르릉, 전 중간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하차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목적지랑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특징적으로 본다면 친환경차 쪽으로 쏠렸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AFW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단의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조금 눈치를 봤지만 시장 고점에 여기 갭자리가 하나 숨어 있었죠. 이 부분에 갭만 뚫어내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열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해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강력하게 홀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11,200원을 잡고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요. 연속적으로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이제 교집합이 안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내일도 이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선물 시장 쪽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8월 4일 날부터 4, 5, 6 지금 3과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장중물이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올렸는데요. 기관계 같은 경우는 이게 현선물 스프레드 쪽에 차이가 조금 이격에서 여러분들한테 특징적으로 잡아드릴 수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도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이제 내일도 이 부분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저는 종목을 좀 여전히 공격적으로 좀 따라가겠다라고 표현을 드리겠고, 만약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쪽으로 잡아가면서 빠르게 매도 쪽을 증가시킨다면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매도를 종목군들을 빨리 때리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일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만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요, 두 가지 정도 쪽으로 업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재하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게 좀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한번 순환매 쪽으로 걸려있는 기초 화학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쪽으로 그렇다 보면 내일 종목 쪽에서 우리가 대장주 역할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은 방어가 들어갔고 살짝 약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부분 깃발 형태로 수렴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만들지 간에 순환매 쪽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온다면 롯데케미칼 관련 쪽으로 좀 굵직한 대형주 같은 경우 한 종목이 또 있죠. 금액세트 종목이요. 그 종목군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쪽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좀 순환매 쪽으로 또 벗어나는 종목을 한번 보죠. 네. 현대그린푸드가 자꾸 이제 음식료 쪽 관련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급식대맛 쪽과 함께 음식료 소비재 쪽으로 조금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먼저 쉬었던 거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공개가 되는데 어제 S20의 노트가 나왔죠. 그 부분에 수혈주 찾기에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EM텍 트레이딩 많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